자, 4부에서요. 최근에 국민 여론이 특히 북한 문제를 둘러싼 여론, 이걸 비핵화를 가짜로 하겠다 하면서 평화체제를 갖다가 해주려고 안간힘을 쓰는 김정은의 대리인격인 문재인에 대한 여론조사. 이게 믿을 수 있느냐. 그리고 지금 청와대를 뒤덮고 있는 주사파나 운동권들의 지금 이 정치, 코드 정치,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럼에도 국민들은 왜 이 야단인가? 왜 분노하지도 않는가? 즉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자기의 북한 문제에 대한 생각을 전부 카밍아웃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것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얼미터가 25일 날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발표했는데 비핵화와 평화정착 가능성에 대해서 국민의 66.5%가 낙관이고 비관이 20.3%, 모르겠다가 13.3%. 그래서 3분의 2는 낙관한다.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그리고 비관이 20%다. 국민 500명을 여론조사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 회사요. 저는 이 여론조사 회사들에 대해서 검증에 착수해서 이들이 제대로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이걸 사법 처리하는 법안을 한국당이 발의를 하길 바랍니다. 여론조사 회사에 대한 검증과 사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속임수가 있었다면 전부 실행을 때리는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조작에 가까운 일들이 횡행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이 여론조작에 대한 흥미로운 칼럼이 하나 있었어요. 서울대 교수가 실었습니다. 이 4월 8, 9일 서울시민 812명을 대상으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누구한테 투표했냐라고 물으니 61.9%가 문재인한테 투표했다는 거예요. 서울 지역의 문재인 득표는 42.3%예요. 실제로 한 20%가량이 더 문재인 투표했다고 답을 하는 거예요. 실제보다 20%가 더. 그래서 문재인 투표가 1.5배가 이 과대 포장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진보 보수 유권자 간의 여론조사 참여율에 심각한 비대칭성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여론조사 회사는 이 유일하게 참값과 설문조사 결과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이런 설문에 거짓응답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들어가지고 공개를 하는 것에 대해 꺼려왔다. 자, 이렇게 서울시장 선거에서 50%가 더 문재인을 지지했다고 답한 이런 부분을 갖고 이걸로 또 대통령을 지지율이 어떻게 되냐면 역시 또 그렇게 이상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결과를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ARS가 지금 문제다라는 이야기가 심각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싸구려 조사라는 거죠. 문재인 취임한 이후 5월 달부터 지금까지 발표된 213개의 조사에서 보면 면접 조사는 ARS보다 평균 지지율이 5.71% 더 높게 추정이 됐다는 거죠. 앞서 언급한 서울 시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내용은 ARS인데, 자, 면접조사는 문재인 지지가 더 높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면접조사가 그보다 더 저가인 싸구려 ARS보다도 더 왜곡이 될 수 있지 않냐라는 문제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면접조사는 사람하고 직접 사람이 통화를 해야 된다는 점에서 이 왜곡 현상이 더 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시절에 실시된 276개의 조사 결과 태블릿 PC 논란이 시작된 2016년 10월 24일 전으로 그 조사 결과를 나누어서 분석을 해보니 태블릿 PC 등장 이전에는 면접 조사가 ARS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0.24% 높았는데 그 이후에는 면접 조사가 ARS보다 4.48% 낮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에 대해서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한마디로 면접 조사를 하니까 그때부터 확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접 조사라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 꺼리는 성향이 지금 이렇게 이 여론 왜곡으로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10% 이하의 조사에 대해서는 응답률 발표를 금지하자는데 그런데 응답률이 10% 이상인 조사에서 문재인 지지율이 5.49% 더 높다는 거예요. 즉 응답률이 어정쩡하게 높은 조사가 오히려 왜곡이 더 심했다는 겁니다. 현재 실시 중인 면접조사 대부분이 요 10% 응답률 10% 이상의 어정쩡하게 높은 조사라는 거예요. 반면에 2017년 8월 말 9월 초에 실시된 신고리 오류쿠기 공론조사는 응답률이 50%가 넘었는데 이 조사한다고 24억이나 되는 돈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참여자들이 참여료로 여론조사에 답한 사람이 5,000원씩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지 않거나 응답을 거부한 사람한테 14번이나 전화를 해서 재접촉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이 조사에서는 응답자 2만여 명 중에서 39.6%가 여당을 지지한다 해서요. 같은 시기에 갤럽 조사의 민주당 지지율보다는 10% 낮은 여론조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게 되면 표본 이렇게 참여 편파성이 해소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갤럽의 응답률은 18.3%인데 이 신고리 오류쿠기 공론화 조사는 응답률이 50%였다. 끝까지 전화를 걸어가 계속 답할 때까지 하고 5,000원씩도 주고 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보도 가능한 응답률을 50%로 정하게 되면 이 여론조사의 편파성이 이렇게 개선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현재처럼 이렇게 모이면 500명한테 전화 걸어가. 500명이라는 것 자체가 한마디로 국민의 남녀, 지역, 나이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고 봅니까? 그럼 500명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찬성하냐 안 하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 500명이 대답한 사람의 내용을 마치 국민의 의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 이것이 결국은 얼마나 왜곡된 거냐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 지방선거에서 이런 왜곡된 여론조사에 의한 한마디로 피를 여당이 한번 맛을 보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응답률 50%에 미치지 않는 여론조사는 발표를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도 저렇게 매주 단위로 이 여론조사 회사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ARS 돌려가지고 발표하게 응답률 낮은 걸 발표하게 하지 말고 분기별로 공론화된 데서 한 5,000명을 조사해서 응답률 한 50% 접근시켜서 발표를 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할 때 지난 대선에는 누구한테 투표했는가를 묻고 지금 정권을 지지하느냐 또 더 나아가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해야 실제로 이것이 지난 여론 대선 결과와 비슷한 응답률을 낳은 조사만 채택을 하게끔 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 결과와 차이가 큰 그런 여론조사가 반영을 하는 그 여론이 아니라 이미 표본부터가 심각하게 왜곡된 겁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되는데 이 정권은 여론을 조작해서 여론을 만드는 한마디로 이 정치꾼들의 정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을 비롯한 386 주사파들이 끌고 가고 있는 이 정권에서는 모든 것을 여론을 조작하고 그리고 심지어 여론조사를
조작하고 그래서 조작된 것이 다시 더 조작을 낳고 무엇이 진짜 여론인지를 모르게 헷갈리게 하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추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정권이 옛날에 조선시대의 양반보다도 더하게 가치니 정의니 도덕이니 이야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적폐청산을 이야기하고 평화냐 전쟁이냐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비핵화가 정착되냐. 그거 조선의 승리학 학자들이 신의를 배반하면 안 된다. 그야말로 우리 사대주의의 종주국인 중국을 배신하면 안 된다. 그런 소리하고 비슷한 거예요. 양반은 체면이 중요하고 군주에는 충성을 바쳐야 된다. 개뿔로 일본이 쳐들어오니까 대부분은 다 도망가 버리고 백성들은 일본에 붙어먹고 청나라가 쳐들어오면 청나라에 붙어먹고 원나라가 쳐들어오면 원나라에 붙어먹고 임금은 도망 안 간다 하고는 지 혼자 도망가고 그 도망가면 항의해서 반란 일으킬까 봐 백성들을 먼저 죽여서 겁주고 도망가고 양반이라는 놈들 중에서 정말로 군주를 배반하지 않고 종묘 사직을 지키기 위해서 싸운 사람이 몇 명이 됩니까? 솔직히 말하면 승리학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은 조선의 양반들이 얼마나 뻥들을 치고 살았는가. 그래가 허구한 별 가짜는 명분을 가지고 패거리 지어서 과거 살옥을 뒤져서 죽이고 죽고 거지랄을 했는데 지금 이 정권이 하는 것이 조선시대에 마치 당쟁이나 여러 사화들을 불러일으킨 것과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다. 북한에 붙어먹자. 중국에 붙어먹자. 미국은 나쁜 놈이다. 지금 그런 걸 정해가지고 또 이 보수는 썩은 놈들이다. 지금 그렇게 끌고 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자, 이 나라는요, 친중파, 친북파, 친미파 아니고 정말 이 나라를 원하는 애국파는 별로 없어요. 제가 트럼프 욕하는데 왜? 아니 좌빨들이나 친북들이 나를 욕하는 거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자칭 보수라는 게 너가 트럼프하고 무슨 밥을 한 끼를 먹어서 트럼프가 너네 할배야. 트럼프를 욕을 하느냐. 그 사람은 위대한 전략가고 천재고 함부로 네 따위가 평가할 수 없다. 아니 내가 트럼프보다 낫지. 그러잖아요. 나는 적어도 가치를 가지고 사람을 배반한 적은 없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요점은 국민이 저는 이제는 자신 있게 자신의 가치와 입장을 주변에다가 다 밝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은 탄핵시켜야 된다. 왜 탄핵시켜야 되느냐? 북한 편에 서서 전쟁과 평화냐라는 허위 명제를 대비시키면서 어떻게 전쟁하고 평화입니까? 전쟁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요? 그런데도 전쟁과 평화냐, 전쟁이냐 평화냐 하면요. 머리 나쁜 사람 다 평화를 원하지 전쟁을 원하겠어요? 아니 전쟁이 일어날 수 없는데 왜 전쟁을 평화하고 대비시키냐고 따지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겁을 줘놓고는 평화를 선택하게 했다면서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김정은을 그래서 끌어안는 것이 우리의 도리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 멍청한 국민들이 3분의 2가 비핵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평화 정착이 될 수 있다고 70%가 넘는 사람이 김정은이가 이미지가 좋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황당한 개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재인이 지금 비핵화 과정에서 비핵화는 관심 없고 북한을 대변을 해서 체제 보장을 해주겠다고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적국 북한의 체제 보장을 앞장서고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맺고 미북 불가침 협정을 맺는다고 하면서 그 전에 북한의 비핵화가 된 것은 챙기보고 책임지겠다고 말은 안 합니다. 마치 남일처럼 이야기해요.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친북이라는 말이 노골적으로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좌절되더라도 문재인 탄핵시키자라고 다들 목소리를 내야 돼요. 국민들 여러분들이 전부 다요. 문재인 탄핵하자라고 주장하는 게 깜빵 갈 일입니까? 왜 그 말 못해요? 100번 1000번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국회에서
탄핵 관련해서는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갈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사입이냐 아니냐도요, 다 정리해야 돼요. 솔직히 한국당이고 야당 의원들이 200 몇십 명이면 뭐하고 300명이면 뭐합니까?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탄핵이 통과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번에 해서 실패해도요, 나중에 얼마든지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탄핵은요, 법적인 심판하고는 별개의 겁니다. 정치적 행위예요. 그래서 탄핵을 발의를 하고요. 탄핵 발의한다는 것 자체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이 보수에는, 어줍잖은 보수에는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보수가 흔히 괴멸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수에 언제 뾰족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언제 보수가 잘 나갔어요? 맨날 이 모양 이 꼴이었는데요. 그래도 집권했어요. 보수가 잘나서 집권한 게 아니라 좌파들이 한국에 워낙 형편없어서 보수가 다시 한 번 더 넘겨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보수 괴멸이란 말이 맞냐 틀리냐도 우리가 한번 짚어야 되는 거예요. 보수가 뭔 괴멸할 만한 일을 한 게 있어요. 보수가 새로운 변화에 대한 대안을 제시 안 했다? 그래, 지금 좌파 종북들은, 민주당이나 주사파들은 그래, 지금 가고 있는 이것이 새로운 변화에 대한 대안이에요? 최저임금을 저릇 따위로 처리를 하고 주 52시간을 일해야 된다라고 법적으로 정하고 비정규직을 전부 정규직으로 하겠다고 소득주도 성장이 될 것처럼 하고 투가문 세무조사하고 집어넣고 여론을 조성해서 성질 더러운 재벌은 전부 깜빵에 가고 해서 내놔야 됩니까? 성질 더러운 거는요, 더러운 것 중에서 처벌할 수 있는 걸로 처벌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은 대안을 제시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새로운 가치를 제시합니까? 아니, 국가 돈으로요, 서민 너 이거 받아. 이런 이야기 개나 소나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지금 오늘 뉴스에 보면 재정으로 버틴 빈곤층, 이전 소득이 근로소득을 추월했다라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가 빈곤층한테 준 돈이 빈곤층이 일해서 버는 돈보다 더 많다라는 거예요. 국민을 20%씩 나눴을 때 1분위 최하위 20%에서 정부 등으로 받은 이전 소득이 근로소득을 사상 처음으로 능가했다는 겁니다. 자, 정부가 이런 식으로 빈곤층에게 돈을 뿌려가지고 그들은 일한 것보다 정부로부터 받은 게 더 많다. 이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올해 1분위 가구의 월 평균 이전 소득이 59만 7천 원이라서 이 사람들이 일해가 받은 돈 47만 2천 원을 훨씬 넘겼다는 거예요. 통계가 잡힌 이래 처음이라는 겁니다. 이전 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많다는 것은 외부로 지원받은 돈이 일해서 직장에서 번 돈보다 많다는 의미고요. 생산 활동을 하지 않고 누가 준 돈이 더 많다는 게 국민의 하위 20%라는 것은 이거는 나라가 망했다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이전 소득이라는 것은 결국 국민연금,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그리고 이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생활비 같은 건데 이게 일해서 받는 것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소득층에 자녀가 부모한테 주는 돈이 그 자녀도 가난하지요. 대부분이 정부가 주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한다면서 돈을 전부 그냥 저소득 계층한테 던져주고 그들은 일하지 않고 그냥 이 돈으로 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근로소득은 1년 전보다 13.3%나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그냥 이전소득이 생기니까 근로 의욕까지도 상실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일용직이나 임시직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는 것도 중요한 원인이겠지요. 자,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일 안 하는 게 더 낫다라는 신호를 주게 돼서 나라가 망조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정권이요. 온갖 이념이니 정의니 도덕이니 가치를 적용시켜가 남은 다 도둑놈으로 몰아넣고 저들은 하늘에서 떨어진 양 합니다. 과연 임종석이부터 문정인이부터 조국까지 다 샅샅이 틀어보면 이들은 평생을 도덕적으로 살았겠습니까?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겁니까? 예?
그래놓고 저것들은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외계인인 양 도덕적인 권위를 손에 쥐고 칼을 휘두르면서 나라를 저거가 도둑질을 좀 해먹으려고 그런다는 거니 막 그렇다 칩시다. 그거 도둑질 좀 해먹는다고 나라가 망하지는 않으니까. 이 나라에 도둑놈이 너무 많았지만은 그래도 나라는 아직 안 망했잖아요. 지금까지 경제는 그래도 굴러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도둑질을 해먹는 게 낫다니까. 그런데 나라를 도둑질 해먹어가 돈을 도둑질 해먹어야지. 나라를 도둑질을 해서 북한에 갖다 주려고 하면 이거는 이제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국민들이 똥이냐 오줌이냐를 가리면서 정신 상태를 가지고 살아야지. 북한하고 어제까지 적이고 당신들 자식들을 군대 보내고 방위비로 돈을 갖다가 1인당 몇십만 원씩 내는 나라에 한번 꼬라지를 한번 보세요. 그런 나라에 북한이 친구고 북한을 위해서 일을 대통령이나 청와대나 고위공무원이 하고 다니고 수시로 저것끼리 물밑으로 만나고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는 NLL이고 DMZ도 다 비무장시키자고 하고 뭘 퍼주겠다고 6월 12일 끝나고 나면요. 대북 지원 프로그램의 돈은요. 지금 못 줘서 안다라는데 미국에서 주지 마라 하잖아요. 그런데 트럼프가 이제 북한한테 그래 돈은 우리는 안 낼 거니까 너가 줘. 제주는 우리 고민 없고요. 한국 국민들이. 결과는 트럼프가 쇼하고 그리고 협상의 결과 대한민국의 안보는 망하게 생길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걸 한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앞장서고 있어요. 그러면 저런 대통령을 탄핵시키자는 말을 그것이 그렇게 꺼려져요. 왜 못합니까? 아니 박근혜 탄핵을 촛불 든 사람들은 다 말했는데 문재인 탄핵을 이제 말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수도 없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뉴스 브리핑에서만 해도 문재인의 너네들 북한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을 했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잖아요. 국민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몇 명만 아는 채 북한에 넘어갔다 왔습니다. 판문각은 북한이잖아요. 그래 놓고 청와대를 어떻게 대비할지 대비 태세도 안 갖다 놓고 넘어갔다 왔어요. 그리고 수시로 그러겠다고 말을 하고 있고 우리가 따져야 될 건 한마디도 따져 묻지 않고 김정은이 편에 서서 비핵화 의지 확고하다라는 대변인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입니까? 북한의 대변인이지요. 그러면 이거 탄핵시키자란 말을 왜 못합니까? 사람들이 있는데 갔어요. 문재인 탄핵시켜야 된다라고요.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 말 못해요? 당신들은 그 말 못하면서 무슨 보수 농객들이나 앞에 선 사람들만 하라고 떠미는 거예요? 그래 저는 했습니다. 탄핵시켜야 된다. 다 해요. 자식들한테도 이야기를 하고요. 주말에 오라고 해서 문재인 탄핵시켜야 된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직장에서도 이야기도 하고 술자리에서 큰 목소리로도 이야기를 하세요. 이제 뜻이 있는 국민들은요. 이 왜곡된 여론 조작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문재인 탄핵을 커밍아웃 할 수 있어야 이게 나라가 브레이크가 걸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트럼프 믿지 마세요. 믿을 놈 한 놈도 없어요. 당신들 스스로부터 용기를 내어서 문재인 탄핵을 주장하고 한국당부터 문재인 탄핵 발의를 해서 돈키호테가요. 한마디로 로신한테라는 말을 타고 풍차를 향해서 돌진을 해요. 무모해 보이지만은요. 가치가 있을 때는 무모한 도전이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탄핵 실패했다고요? 문재인 죄 못 물어요? 천번 만번 물을 수 있어요. 탄핵은 법하고 관계없어요. 제발 무식하게 조금 알면서 다 아는 듯이 그렇게 말하지 말길 바랍니다. 황 소장 뭐 이번에 탄핵했다가 안 되면 다음에 못 물어. 내가 적어도 그런 정도는 구분을 못하고 막 떠드는 것 같습니까? 발의를 해요. 표결을 할 거 아닙니까? 몇 표 나오는가 보고요. 탄핵 실패하면 우리 전부 국회 떠나겠다 하세요. 그리고 사표를 내갖고 국회의장한테 다 던져버리고 월급 반납을 해버리고 보좌관 보고요. 다 놀러가라고 집에 보내버리세요. 적어도 이 흉악한 과정들을 저지시키려면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저지가 되는 거지. 합법적이고 가끔 모여서 그냥 바꾼다가 어디 한 대 악어통이나 얻어맞고
페이스북에 글 올려서 이게 저지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홍 대표가 하는 말은 저는 옳다고 봅니다. 요즘요. 그런데 그걸 옳은 말을 한다고 저지가 되는 게 아니라 옳은 말을 옳은 방식으로 해야지요. 자, 국민들도 홍준표 탓만할 것도 아니에요. 국민들부터요. 문재인 탄핵을 커밍아웃 하세요. 왜? 북한 편에 서서 비핵화도 하기 전에 종전선언을 해가지고 종전선언이 전쟁을 중단시켜서 좋은 거다. 개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스타트가 종전을 해야 평화협정으로 가는 거고 평화협정이 되면 미군 가는 거예요. 그래 국민들 스스로가 우리 모계를 잘라달라고 전원이 그렇게 자기 사형 선고장에 서명을 지금 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창피하고 쪽팔리지 않아요? 정말 창피한 줄 좀 아십시오. 그래서요. 전부 커밍아웃을 하세요. 탄핵하자고. SNS도 하고요. 오프라인에서도 하고 글도 올리고 다 하세요. 그런 말 했다고 불이익을 보고 잡아가고 한다면 나부터 잡아가라 그러세요. 정말로 이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까? 민주주의란 이름 하에요. 한마디로 선동과 왜곡이 공포정치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정신 차립시다. 각자부터 커밍아웃 하세요.